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노조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책실의 이준영 전문위원이고요. 지역분권과 재생이 화두가 된 오늘날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민주주의 신장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지방선거 정책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관계를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재구성하고 언론장악 시도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긴급 지원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께서 이번 지방선거 정책협약의 취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탄핵 1년 이래 곳곳에서 내란 세력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각 지역 지자체 곳곳에 남아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 중 하나는 이 지역 권력 내에서의 내란 세력 청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요구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 삶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각 지역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지역 권력 교체의 의미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노조는 매 선거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책을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협약보다는 가장 우선해서 실천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춰서 각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지역 언론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지자체의 정부 광고와 TBS 정상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정부 광고를 둘러싸고 집행에 대한 기준이 없이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또한 지역 언론 길들이기에 사용됐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전 충청권 지역 언론인 디트뉴스 24의 사례만 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디트뉴스 24가 지역 단체장들의 수해복구 시기 해외 출장을 지적하는 비판 기사를 내자 당시 대전, 충남, 세종, 세 지자체가 동시에 정부 광고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후 세종은 재개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지금까지도 디트뉴스 24에 대한 정부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트뉴스 24의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지난해 말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력이 광고를 이용해서 언론사를 탄압하고 언론사 사측은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갈라치게 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언론노조로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디트뉴스 24지부가 힘을 모아서 10여 차례 넘는 교섭과 진호위 등을 거쳐서 정리해고는 일단 막아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내부 구성원들은 지역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정부 광고가 정치적 목적과 지자체장 개인들의 호불호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보면 지역 저널리즘이나 지역의 다양성, 민주주의 확산 등의 공적 책무보다 지자체 광고를 노린 일부 유사 지역 언론들의 병폐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서 지역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짐하는 동시에 지역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 지표를 만들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정부 광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통해서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도 높이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지역별 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정책 협약을 각각 진행하면서 지역 언론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만들려 합니다. 다음은 TBS 문제입니다. 언론노조는 TBS 정상화의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 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을 직접 맺고 TBS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의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TBS 사태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비롯됐고
TBS가 윤석열 내란 세력의 1호 탄압 대상이었음을 확인하고 내란 청산과 언론 정상화의 차원에서 TBS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려 합니다. 윤석열 탄핵과 광장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한 이재명 정부임에도 집권 이후 1년이 다 될 동안 TBS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전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시는 것처럼 1년 8개월째 무임금 상태에서 TBS 정상화를 위한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차례나 전액 삭감됐고 또 후원금도 거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TBS 정상화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TBS 정상화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빠르게 정상화 조치에 돌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추진과 함께 5월 6일부터 TBS 구성원들을 중축으로 한 릴레이 발언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60여 명 남은 구성원들 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TBS가 어떤 상태인지, 왜 살려내야 하는지, 그들의 절박함을 알려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TBS 정상화를 핵심 이슈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TBS의 권역이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상당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와 인천 시장 협약에 있어서는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정부 광고와 함께 포함할 계획입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후보들에게도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BS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국민들께, 수도권 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이후 자세한 내용은 김동원 정책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제9회 동시 지방선거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노조가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과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핵심 정책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지역협의회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협약을 맺은 이후에 시장과 또는 단체장이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의제의 수를 대폭 줄이고 한 가지의 의제 또는 한 가지 언론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단지 협약뿐만이 아니라 협약식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제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 저널리즘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안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호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 정부 광고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는 기자들도 다 아시겠고 지방정부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정도 이하로 주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작년에 언론노조 지역언론 토론회 2차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드릴 텐데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1인 언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와 편집인과 그리고 기자를 겸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설령 거기서 기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없이 협찬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급여를 받는 언론사 또는 정부 광고 유치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사들이 오랫동안 지역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고요. 특히나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명태균이 마산 지역에서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사를 차려서 보도국장과 편집국장을 했었고 그 언론사를 통해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국정농단의 시작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명태균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역 언론사들의 명칭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정부 광고를 받는 것을 지역 내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을 좀 속아내고 그런 언론사들로부터 지출되는 낭비되는 그런 정부 광고들을
조금이라도 자체 기사를 많이 쓰고 심층 기사를 많이 쓰는 지역 언론과 지역 저널리즘에 충실한 그런 언론사들에게 집행을 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이번에 핵심 협약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 중에서도 정말 노력하는 언론사들도 있고 독립적인 언론사를 지향하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경인 지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했었던 그 광고 총합은 581억입니다. 581억인데 이 중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집행한 광고료의 총합이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걸 가져간 언론사의 수는 460개 언론사에 달합니다. 이때 집행한 언론사가 총 778개 언론사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60개 언론사가 이런 식의 6.97% 정도가 되는 지역 정부 경기 지역 정부 광고를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활동하는 여러 조직들, 지방선거에 필요한 인원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런 언론사들이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 저널리즘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사들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언론노조가 이런 언론사들을 갖다가 지적할 경우에 지역 언론의 사실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노조 산하에 있는 소속된 지역 언론사들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더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말에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문체부 담당자와 참석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사라졌던 정부 광고 지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겠다는 말만 있었고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때 만들었던 정부 광고 지표에는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언론사를 경영하는지, 4대 보험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등등의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1년 넘게 언론지능재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자체의 선택에 따라서만 광고를 집행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문체부가 정부 광고 지표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문체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 재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4페이지에 있는 그런 정책 협약안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을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들이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지방 정부도 조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지역 언론을 위한 그런 그 정보 광고에 명확한 지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정보 광고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언론사 모두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협약안들은 이후에 TBS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정당 후보들, 예를 들면 경기 인천이라고 한다면은 경기 인천에 나오는 각 당의 후보들과 협약을 맺게 될 텐데요. 이 협약의 주체는 언론노조의 9개 지역 협의회 의장님들이 맡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보완, 수정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TBS 정상화를 위한 정책 협약안입니다. TBS 정상화를 위한 정책 협약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TBS 주파수가 2개입니다. 이 주파수의 두 권역이 서울시 전역하고 경기, 인천, 일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약식의 주체는 중심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되겠지만 인천과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TBS는 그동안 상황들을 앞에서 위원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태할 말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근 3년 가까이 이렇게 공적 자원인 주파수가 파행 방송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를 어느 누군도 책임지지 않고 놔두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TBS EFM의 주파수도 제가 기억하기에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겨우 만들어낸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그런 대역들을 어떻게 보면 2년 넘게 또는 3년 가까이 벌써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서울 지역의 공론장을 만들 수가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방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TBS가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 다시 말해서 재단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협약안에 담았고요. 그런 협약안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과 바로 접촉을 해서 협약안 체결에 대한 요구안들을 협약안 추진을 체결을 예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시장 후보에 부탁드리는 말은 재단으로의 복귀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장 취임 직후 그동안 방치되었던 TBS에 대한 긴급한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함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TBS가 재단으로 복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갖다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과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직접 정치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협약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각 협약 사업 추진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저희 9개 각 지역 협의회 명의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그 정부 광고에 대한 지표를 만들자는 그런 협약안을 가지고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전에 있었던 정치협약과 다르게 언론노조가 협약을 하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좀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각 후보들은 행여나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언론이라든가 지역의 군소 언론들을 통해서 이번에 선거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협약안에 선뜻 사인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명히 취임 이후에 중요한 저널리즘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라면은 분명히 협약에 나서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5월 18일에 2차 협약 추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5월 29일 날 2차 협약 추진 결과를 공개를 해서 지역 저널리즘 증진에 의지가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추가 멘트나 어떤 주장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TBS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당장 오늘부터 약 2주간 서울시장 후보 선출 정당과 캠프를 접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약안들의 내용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서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각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각 당 서울시 의회 의원 후보들과 TBS 정상화 협력 요청을 하고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TBS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벌이는 투쟁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수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선거에 대한 그 두 가지 방향, 9개 지역에서 벌어져야 될 정부 광고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서울 지역과 인천, 경기 이론에 있어서의 TBS의 정상화 복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안을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사회자님이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럼 기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네, 저 한겨레 전종희 기자입니다. 이게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선거 때 언론노조가 그동안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그 각 당의 후보와 이런 정책 협의를 해왔을 텐데 그게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집행할 만한 지역 언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모호하고 이게 9개 그 지역 협의회가 별도로 그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그런 기준과 지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마다 다 다를 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형평성 논란이 일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방금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지자체 정부광고 집행 기준은 늘 모호했다. 그래서 9개 지역 협의회가 협약을 맺을 때 좀 기준이 달라지거나 따라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약서에 보시면은 협약서 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지역성이라고 한 거는 지역 내 지역 자체 기사를 의미합니다. 지역 자체 기사를 의미하는데 보통 지역 언론사들을 보면 연합뉴스라든가 그런 중앙 언론사들의 기사를 받아 쓰는 기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인사의 동정이나 단순히 지자체의 보도 자료를 정리해서 내는 기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자체 취재를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지역 기사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그 지역 자체 기사의 비중을 몇 %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각 지역 언론 그 9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남이라든가 전북과 그리고 강원 영동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협의회가 지자체들과의 그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좋겠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노조가 따로 지역 자체 기사에 대한 퍼센트는 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로 갈지는 각 지역별로 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언론노조 지역협의회에는 각 지역에 있는 신문사들도 있고요, 방송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의 판단은 지역 언론사가 늘 네이버 입점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네이버 입점을 요청하는 기준이 제가 방금 말했던 지역 자체 기사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지역 자체 기사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지역 언론 특별 심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네이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 언론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의 자체 기사에 대한 비중들을 좀 그 지역 협의회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난번 정부 지표에 있었던 제대로 정상 발행을 하는 신문사들인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일부 언론사들은 지면을 내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많지만 근데 지면을 내는 언론사들이 지면 발행을 할 때 정보공학 붙을 때만 지명 광고를 내요. 이런 언론사들은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준들은 세부 디테일까지 만들지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러는 것이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정부 광고 집행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언론사들도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좀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답은 정책 협약을 맺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준도 없이 좀 집행되는 관행들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돼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광고 집회를 만드는 주체는 각 지자체가 되는 거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각 이제 언론노조 협의회나 언론노조 중앙이나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정부 광고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좀 일단 동의를 먼저 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언론노조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좀 과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뭐 협약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하셔서 뭐 저희 집행부 전에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그럴 것 같고 일단 지난 대선에서 이제 언론노조가 각 정당들이랑 맺은 정책 협약을 보면 첫 번째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거든요. 이건 방송3법 개정을 통해서 협약이 완수가 된 거고, 다음 두 번째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정상화인데 이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좀 아직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협약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에 부족했다고 하면 더 채워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TBS 정상화나 정부 광고 지표로 세운 것은 현실적인 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유경 기자님 혹시 질문? 워낙 지역 언론 전문가시라 더 복잡하실 것 같은데 생각.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네, 다음 기회에 그럼. 네. 혹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럼 발제자들께서 혹시 전 기자님 더.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 지상파는 물론이고 뭐 지역 언론 뭐 저기 그 전국 종합지도 마찬가지고 다 광고 시장이 어려워서 아비규환이고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 지방선거를 맞아가지고 언론노조가 그런 정책 협의를 하면서 이게 주요한 초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광고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 지역 언론이 가장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거를 맞아서 광역 지자체가 집행하는 광고 말고 그 관련한 이 지역 언론과 지자체의 이 관계 설정과 관련한 다른 태제들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광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언론노조가 너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실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아니, 책임을 위원장님이 지셔야죠. 유일하게 저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위원장님뿐이 없으니까.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 광고는 지난 대선 정책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광고 지표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지방선거고, 지방선거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지방선거다 보니까 각 협의회들이 각 지자체와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서울시는 TBS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자라는 차원이고, 그 이외의 신문 업계나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은 중앙 정부와 또 협의해야 되고 정당들과 좀 총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좀 실천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찾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제 요점은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중앙 언론들은 어쨌거나 뭐 KBS, MBC, SBS 그리고 한겨레 신문 뭐 이런 신문사들 종합일간지들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더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사실은 지역 언론인데, 제가 질문의 취지는 너무 광고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지역 언론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에서. 예, 그 광고에 집중한 이유는 사실은 협약의 실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다수가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자체들과의 뭐 협찬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하죠. 후원 그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처럼 그 지역 언론과 지방 정부 간의 그런 상호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경로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부 광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각각의 부서가 쓰는 돈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단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짚어내기가 힘듭니다.
무슨 마라톤 대회를 하거나 무슨 꽃축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특정한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 특히 광역 단위 안에 있는 언론사들의 가장 첫 번째 정부 광고 창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DT뉴스 24와 같이 단체장에 대한 좀 비판적이거나 그런 보도를 했을 경우에 바로 끊어지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의 제가 데이터를 갖다가 확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정 어떤 언론사들은 자기네 1년 광고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 지자체 그 해당 지역 정부 광고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여러 가지의 그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유일한 그런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가 움직이고 있는 정부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작년에 바른지역언론연대라는 곳에서 발표한 그 각 기초 단위까지 물어봤죠. 도대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무슨 특히 군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우리 군수에 관련된 행보를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가, 우리가 내는 보도 자료를 갖다가 몇 %나 기사에 썼는가, 이런 것들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착관계나 지역 언론의 진흥을 위한 방안이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진흥을 할 수 있을 만한 언론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정부 광고 지표라는 걸 통해서 정상적인 경영, 근로계약의 체결, 그리고 잘못된 보도라든가 또는 잘못 나간 보도에 대한 그런 정정 보도 또는 사과 같은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언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 광고를 얘기한 것이라서 자칫 광고 얘기하니까 또 돈 얘기냐, 돈 얘기밖에 없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약 내용 보시면 지역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이 첫 번째 항이고, 지역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정부 광고 집행 지표고, 네 번째가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광고를 중심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이 협약의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지방 저널리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지방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이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이나 지역 방송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또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신문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추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지역 언론과 정부 광고 문제에 좀 집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이 안 계시면, 혹시 발자자들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기사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만 덧붙여 드리면, 누구랑 맺을 것인가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언론노조는 12.3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절연하고 있지 못하는 세력과는 정책협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중재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12.3 내란과 절연하지 못한 내란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책협약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13 내란을 어떻게 올 것인가에 있어서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부 광고 문제를 저희들이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전주시장 도로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 한 명이 지역 언론과 또는 지역 단체 그리고 그 지역 민주당 내부의 당직자가 같이 뭔가 요구를 해서 압박을 못 이기고서 사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글쎄요, 내란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에 집중된 권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권력들의 문제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지역으로부터 점점 만들어져서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언론들 또는 그런 비공식적이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선거 절차들 같은 것들이 이번 정부 광고는 어떻게 보면 그걸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경선 절차부터 시작해서 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언론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단순히 정부 광고 문제가 아니라 언론노조가 지방선거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좀 정말로 언론 운동의 차원으로 제기하는 정책안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와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